회사의 홈페이지를 단 하루 만에 만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웹사이트를 빠르게 보여드리면은 하루 만에 깔끔하고 이런 간결한 사이트를 만들 수 있다는 게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기존의 방식부터 짧게 설명드리고 갈게요. 이렇게 3명의 개발자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나 혼자도 가능해졌습니다. 노코드 웹빌더라는 게 생겼기 때문인데요. 이 웹빌더를 사용하면은 코딩을 못하더라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툴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이 아이맵이라는 툴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 툴이 AI랑 시너지가 정말 좋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노코드 툴은 그 각자가 갖고 있는 그 한계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쉽게 만들다 보니까 자유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딩을 사용을 하면은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아이맵에는 코드 위젯이라는 게 있어요. 그 코드 위젯을 GPT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맵을 사용을 할 거고요. 직장 생활을 할 때 PPT를 많이 만들잖아요. 저는 발표 자료의 컨셉에 맞는 템플릿을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그걸 가지고 그 안에 그 테마나 부분적인 것만 바꾸는 거죠. 근데 이 웹페이지도요, 이런 템플릿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템플릿을 잘 활용하면은 저 같은 비전문가도 아까 같은 깔끔한 사이트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웹사이트란 결국에 이런 온라인 PPT를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웹사이트에는 크게 3가지의 그 개념이 있는데 페이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이 지금 제가 발표하고 있는 PPT를 예로 들면은 이 전체의 PPT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웹사이트를 딱 들어갔을 때 보여지는 페이지가 이 전체의 PPT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섹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섹션은 PPT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섹션이라는 단어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위젯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이 페이지 안에도 이런 텍스트가 있고 뭐 이런 선이 있고 이런 이미지들도 썼잖아요. 이런 거 요소 하나하나를 위젯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정도만 기본 개념만 있으면 나머지는 저는 그냥 템플릿을 바꿔가면서 배우시라고 추천을 해요. 여기 뿌띠방앗간은 홈페이지가 오늘 제가 사용하는 이 아이맵으로 만드신 사이트더라고요. 사이트 잠깐 둘러볼게요. 디저트, 뭐 떡, 공방 창업 수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이트의 느낌이 어떠신가요? 이렇게 클래스도 하고 눌러보면은 이렇게 카카오 채널톡을 연결해서 마케팅도 하시는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도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누르면 이쪽에 인스타로 연결이 됩니다. 심플하고 깔끔하죠. 저도 딱 이 정도를 원했어요. 엄청 거창한 사이트가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걸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보면 About Us 누르면은 여기가 어떤 건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클래스 누르면 여기서 어떤 과정을 하는지 이런 상세 페이지도 잘 만들 수 있게 잘 만드셨더라고요. 이 정도면 되지 않나요? 네, 저는 사이트는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제 만들 건지 한번 해볼게요. 아이맵이라고 들어갑니다. 이거 참고로 무료로 가입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처음 가입을 하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올 텐데 찾아보니까 템플릿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리다 보면은 여기 빈야사라는 템플릿을 쓰신 것 같더라고요. 비교해 볼게요. 아이맵 빈야사 템플릿인데 이런 이미지가 나오고요. 아까 뿌띠방앗간 사이트도 마찬가지로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거는 지나가는 건 코딩으로 만드신 거고, 글이 나오고, 글이 나오고, 클래스가 나오고, 아래 이거 동영상은 생략을 하셨더라고요. 클래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미지와 글과 링크가 걸려 있죠. 이미지와 글, 링크는 제가 추가로 걸 수가 있습니다. CS 센터를 날리셨고 인스타그램으로 연결을 하셨더라고요. 여기서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을 할 게 템플릿에서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안에 있는 사진이랑 글만 바꿨을 뿐입니다. 아까 제가 PPT 사례 보여드렸죠?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습을 잠깐 해볼게요. 네, 제가 아까 이미지 다운로더라는 거를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미지 다운로더를 받으면 이 웹사이트에 있는 이미지들을 다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으면은 이런 파란색이 활성화가 될 텐데요. 이걸 누른 다음에 셀렉트 All을 누르면 여기에 있는 모든 이미지들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따라하면서 실습을 하냐면요. 처음에 웹사이트를 그냥 백지에서 만드는 게 굉장히 난해합니다. 특히 초보자분들은 뭐부터 하지? 막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따라하면서 실습을 해보는 겁니다. 개설하기를 누르면
만약에 가입을 하시면은 처음에는 이런 내 사이트, 제가 만든 몇 개가 좀 더 있는데, 이게 무료는 3개까지 가능합니다. 제가 하나 이거 지워볼게요. 지우고 사이트를 삭제를 하고 다시 개설을 해볼게요. 하루의 웹사이트 강의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참고로 지금 방금 뭐 한글이랑 영문 입력한 거는 나중에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않고 만드셔도 됩니다. 처음에 만드시면은 이렇게 나의 웹사이트 목록이 나올 텐데요. 그 다음 관리를 누릅니다. 그러면 처음에 한 번에 한해서 여기 아이맵에 로그인했던 비밀번호랑 아이디를 한번 받는데요. 저도 한번 처음에 한해서만 필요합니다. 저장을 하면은 다음부터는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디자인 모드로 들어가 줄게요. 그러면 이런 이제 어떤 가이드가 나오는데 생략을 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이 완성된 템플릿을 가지고 제가 편집을 할 수 있게 디자인 모드로 들어왔습니다. 웹사이트 구조는 크게 3가지 섹션으로 구분이 됩니다. 맨 위에 상단 섹션이라고 하고요. 뭐 로고나 메뉴나 뭐 회원가입 메뉴 이런 게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본문. 이게 다 본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군요. 네, 맨 아래 하단. 뭐 푸터라고도 하고, 여기에 어떤 사업적인 정보가 들어가죠. 네, 이렇게 하는데, 상단부터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위에 이렇게 파란색 점점점점점으로 보여 있는 게, 섹션을 구분하는 선입니다. 그리고 상단 설정, 여기 여백에 여기 아이맵에서는 내가 뭔가 모르겠으면 마우스 우클릭을 해보시면은 다 수정할 수 있게 자동으로 팝업 창이 뜨거든요. 상단 설정을 누를게요. 누르고 먼저 로고부터 해보겠습니다. 여기 로고가 이런 푸티방앗간이라는 이쁜 로고가 있잖아요. 로고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마우스 우클릭을 한 다음에 로고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로고 설정할 수 있는 메뉴로 들어왔는데요. 일단 로고 이미지를 기존 거를 지워주고 제가 이런 뿌띠방앗간 로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든 건 아니고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로고와 글이 자동으로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저의 아까 사이트명 이게 자동으로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체크를 여기가 기본 디폴트 값이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체크를 풀어주면 이런 식으로 로고만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이미 로고가 있다면 내 로고를 넣어주면 되겠죠. 로고 크기도 너무 쉽게 변경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면 돼요. 일단 로고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은 여기 보면은 여기는 배경이 흰색입니다. 이렇게 하얗죠. 여기 배경도 흰색으로 바꿔줘 보겠습니다. 섹션 설정을 누르고 이러면은 이 배경을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입니다. 이 배경색에 이 동그라미가 이 공통적인 메뉴 사항인데 그 색상을 담당해요. 그래서 배경색을 누르고 이 팔레트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팔레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색깔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창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는 투명도예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투명한 거고 왼쪽으로 갈수록 불투명한 겁니다. 흰색은 맨 왼쪽이고요. 까만색은 맨 왼쪽 아래입니다. 흰색으로 놓고 제일 불투명하게 하면은 흰색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X를 누르겠습니다. 따로 저장 버튼이 없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X를 누르면 자동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다 흰색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메뉴도 흰색이라서 메뉴도 좀 사라졌습니다. 이 메뉴를 까만색으로 바꿔야겠죠? 이 메뉴 설정을 여기서 우클릭을 했습니다. 메뉴 설정을 누르고 이 기본 텍스트 여기 이 부분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과 글자색 2개를 다 바꿔줄게요. 5번은 내가 마우스를 올렸을 때 그러니까 색깔을 바꿔주고 싶을 때 주고 싶은 건데 일단 둘 다 까만색으로 잘 보이게 하고 제일 불투명하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마우스를 올렸을 때는 파란색으로 줘볼까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글씨가 색깔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PPT 만드는 거랑 비슷하지 않나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로그인 장바구니도 기본 텍스트 여기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오버, 그러니까 마우스를 올렸을 때 여기는 빨간색을 줘볼까요?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저장이 게시하기가 저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PPT 만들 때도 중간중간 저장을 하면서 작업을 하듯이 웹사이트도 한 섹션 한 섹션 만들 때마다 저장을 하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게시하기를 누르면은 이거는 하루에 한 번 뜨는 팝업창인데 한 번 체크해 주면은 다시는 뜨지 않습니다.
약간 전체적으로 보여지면은 상단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고 잘 들어갔고요. 마우스를 올리면 파란색으로 변하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아까 여기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예쁜 이런 떡들이 이미지가 자동으로 변형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다운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변형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그냥 마우스 올려놓고 우클릭하시면은 자동으로 뜹니다. 요거는 비주얼 섹션이라는 위젯인데 비주얼 설정을 눌러주면은 이 안에 다 수정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걸 누르면은 이미지, 그러니까 이 포맷이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덮어 씌워주는 겁니다. 이미지 업로드를 누르고 제가 다운받아준 이미지들을 하나하나 넣어볼게요. 두 번째 거는 넣고 이거 이제 또 약간의 팁인데 이미지들의 위치도 이걸 통해서 내가 이미지 어떤 부분을 보여줄 거냐 이런 것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바로 보여지는 게 적용이 안 되네요. 그리고 이런 것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거였나요?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위에 이 배경이 다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글은 여기서 수정해주면 됩니다. 코리안 디저트 여기까지만 한번 넣어볼게요. 이게 이 글이 약간 뚱뚱하잖아요. 이 글은 뚱뚱한데 얘는 좀 날씬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글 안에도 이 서식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 서식은 이걸 잡고 나서 단락을 누르면은 이 서식을 어떤 서식을 넣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서식에 따라서 이 글의 폰트가 바뀌는데 저는 좀 통일감을 좋아해서 이거를 표준으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코리안 디저트 이렇게 여기까지만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집피터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제가 이메일로 그냥 이렇게 넣어볼게요. 이 다음부터는 글씨의 어떤 뭐 정렬이라거나 가운데 정렬이라거나 크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굵기라든가 색깔이라든가 내가 입맛대로 조절을 하면 됩니다. PPT랑 똑같지 않나요? 저는 그냥 이렇게 좀 쉽게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요거는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이 넘어가는 거는 자동으로 넘어가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 비주얼 섹션이라는 게. 그래서 이 뒤에 것도 바꿔주면은 계속 바뀌면서 변경되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얘가 너무 이렇게 좀 세로로 길쭉하잖아요. 그러면 얘를 잡고 이렇게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맛에 맞게 내가 이 정도로만 보여지게 하고 싶다. 이렇게 올리면 됩니다. 요거를 해보겠습니다. 요 글을 이제 텍스트를 수정을 하면 되겠죠? 이걸 그냥 복사를 해서 붙여넣습니다. 그냥 가운데 정렬을 해서 글씨를 한 이 정도쯤 줘볼까요? 이게 약간 지금 뚱뚱한데 표준으로 하고 이게 지금 보면은 폰트가 약간 미묘하게 다르죠? 폰트는 여기 오른쪽 위에 톱니바퀴가 있는데요. 여기서 그 기본 폰트들을 다 일괄적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중간에 여기 뿌띠방앗간 같은 경우에는 저 글씨체가 이 본명조체에 좀 가깝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문도 마찬가지로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영문도 이 한글 글꼴에 따름으로 하면은 영문도 본명조체로 적용이 됩니다. 빠져나올 때 그냥 여백을 클릭하고 그러면은 이런 자동 착이 뜨거든요. 저장을 눌러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글씨체가 변경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큰 것 같네요. 좀 줄일게요. 이렇게 하고 이 부분도 한번 해볼게요. 텍스트는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하는 게 아니고 더블 클릭해서 수정을 하시는 게 편해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하면 됩니다. 쉽죠? 제가 위젯 하나하나를 계속 중간중간 설명을 드리면은 조금 재미가 떨어지더라고요. 이런 여백 위젯은 이런 이제 웹사이트의 어떤 여백을 컨트롤하는 위젯이고요. 이걸 좌우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톱니바퀴 누르고 수정하면 웹사이트 전체 영역의 폰트가 일괄 바뀌는 것인가요? 네, 맞아요. 여기 전체 폰트가 바뀝니다. 대신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이 부분은 폰트를 다르게 주고 싶은데?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잡고 요 단락을 클릭하신 다음에 뭐 이런 서식을 눌러주면 약간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지정하는 거는 안 돼요. 여기에 있는 것들에 한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코딩 위젯을 사용하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코딩 위젯에 그런 텍스트 폰트 설정을 넣어가지고 세팅하면 가능한데, 오늘은 어쨌든 처음 하는 분들이 많이 보실 테니까, 일단 좀 표준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땀 한 땀 또 내려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가 하나의 섹션입니다. 온라인 PPT로 치면은 PPT 한 페이지를 완성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저장을 하고 나가야겠죠?
게시하기를 눌러주고, 다음은 클래스예요. 요거는 이 동영상 위젯을 사용하셨는데 건너뛰었으니까 이 섹션, 이 페이지를 날려버리고 싶잖아요. 페이지 삭제는 여기 여백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 섹션을 해주면 이 파란색으로 경계되어 있는 이게 섹션인데 이 섹션이 삭제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럴 수 있어요. 아, 내가 이거 지우는 거 아닌데, 참. 어떡하지? 하면은, 되돌리기 기능도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 좋죠? 그래서 실행 취소 버튼을 하면은 되돌릴 수도 있고, 다시 재실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이 클래스인데요. 요거는 거의 포맷을 그냥 그대로 쓰신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하고, 얘만 지금 뚱뚱하잖아요. 여기 단락에 제목 서식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일괄 적용을 하려면 표준으로 놓고 글씨 크기만 좀 맞춰주면 되겠죠? 이 정도로만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복사해서 넣으면 되겠죠? 뭐 그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의 팁인데요. 가능하면은 이 템플릿에 기본 틀을 깨지 않는 걸 추천해요. 이게 이 템플릿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보고 있는 디자인 요소들을 다 감안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했잖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일수록 이게 이제 욕심이 좀 나거든요. 하다 보면. 이것도 좀 강조하고 싶고, 나는 이 사진도 넣고 싶은데, 이 문구도 넣고 싶은데, 근데 가능하면은 최대한 이 틀 안에서, 그러니까 PPT 만들 때도, 보고서 만들 때도 우리가 그 틀 안에서 좀 내용을 정제시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물론 정답은 없겠지만, 제 경험상 그게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다시 복사를 해서 다시 붙여넣기를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이런 글씨의 크기나 간격이 다 알게 모르게 예쁘게 다 고려되어 있는 거예요. 이 글씨가 약간 크죠? 내용은 조금 작고요. 근데 저는 똑같으니까 이게 강조되지 않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조금 작게 해줄게요. 이 정도로. 이것도 똑같은 반복 작업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23년도 창업생, 수강생 모집 중이라고 나오면서 누르면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여기 이 뿌띠방앗간이라는 사이트에 문의를 할 수 있게 링크를 해놨어요. 이제 여기에 채널로 연결이 되는 거죠. 요거는 어떤 걸 썼을까요? 바로 요겁니다. 이거 그냥 그대로 수정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수정을 할 거니까 마우스 우클릭을 누르고 비주얼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이거를 삭제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덮어 씌워주는 거예요. 이미지 업로드를 누르고 이거였던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맞네요. 네. 이렇게 배경을 깔아주고 뒤에 창업반 수강생 모집 중 이것만 해볼게요. 이것도 하나의 팁인데 내가 스타일은 남겨놓고 싶어 이러면은 이 앞에 한 글자까지만 지우고 창업생, 수강생, 모집 중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걸 지워주면은 약간 스타일은 살리면서 글씨를 수정할 수 있는 약간 꿀팁입니다. 네, 아니면 내가 그냥 다 지우고 표준으로 놓고 처음부터 만드셔도 무방합니다. 간격은 여기는 텍스트는 엔터로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되고요. 글씨는 그냥 이렇게 크기로 이렇게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 문의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밑줄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로만 해볼게요. 이렇게 여백을 눌러주면은 자동으로 저장이 되면서 이게 완성이 됩니다. 링크는 어떻게 걸까요? 링크도 마찬가지로 비주얼 설정을 누르고 여기 링크, 이쪽이네요. 네, 링크 있으면은 이 홈 화면 처음에 이제 메뉴를 자동으로 넣을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이게 링크를 넣으면은 링크가 삽입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장이 없어요. 여백을 눌러주면은 자동으로 되고 게시하기 눌러서 확인을 해볼게요. 참고로 링크는 지금 이런 우리 지금 편집자 모드, 디자인 모드에서는 테스트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미리 보기가 있거든요. 이 미리 보기가 이제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의 내 홈페이지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제가 눌러볼게요. 링크 테스트를 해볼 건데 누르면은 제가 네이버 설정을 했는데 평소에는 원래 채널톡으로 이렇게 안내하는 예시를 보여드리는데 혹시 네이버 링크가 안 되나? 제가 채널톡을 한번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저의 개인 채널톡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미리 보기를 눌러서 이렇게 손으로 바뀌면 링크가 걸려 있는 거고요. 누르면은 저의 개인 오픈 카톡이 연결이 됩니다. 네이버가 왜 안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HTTP를 넣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넣고 미리 보기. HTTP가 빠져서 그러네요. 저렇게 풀로 들어가야
링크가 걸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넣어줘야 됩니다. 요거를 빠지면 링크가 아까 어떤 에러 창이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하나 완성했으니까 게시를 해서 저장을 해줬고요. 바로 인스타그램입니다. 인스타그램은 어떻게 할까요? 이건 마찬가지로 날려줘야겠죠? 요 섹션을 날려줄 거면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삭제를 누르면 여기가 다 날아갑니다. 인스타그램, 얘가 좀 폰트가 뚱뚱해요, 얘만. 얘도 좀 날렵하게 이런 궁서체 같은 걸로 바꾸려면은 얘가 지금 서식에 걸려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표준으로 놓고 위치 크기 같은 것도 여기서 한 이 정도로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좀 톤 앤 매너가 맞춰지죠. 이런 식으로. 내가 이걸 좀 다른 걸 강조하고 싶다. 다른 서식을 사용해서 강조해 주셔도 됩니다. 인스타그램은 여기서 이미 다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렵게 뭐 인스타 연결할 게 아니라 요 마우스 우클릭을 누르고 이게 갤러리라는 위젯인데요. 설정을 누르면은 여기서 이미 자체적으로 이 인스타 계정 연동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동을 하면은 이렇게 이런 그 나의 인스타로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누리님. 그래서 이런 사진을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그리고 누르면 이렇게 링크도 사진 하나하나 넣어야 할 줄 맞아요. 이 사진 이 갤러리 위젯이 사실은 우리가 그 핸드폰에서도 사진첩이 갤러리잖아요. 이런 사진을 모음해서 올려주는 위젯입니다. 근데 그 갤러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발전시켜서 인스타 기능까지 넣은 거죠. 너무 이렇게 아이맵에서 잘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게시하기를 눌러주고 그 다음은 또 하나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기는 홈 버튼이 있는데 여기는 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웹사이트를 딱 들어갔을 때 그 보여지는 메인 화면을 홈 화면이라고 하는데 이 홈 화면 이런 메뉴에 대한 부분은 여기 왼쪽 위에 메뉴 관리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 홈, 얘가 지금 눈 가리기로 되어 있죠. 이게 기본 설정 값이 이게 안 나오게 되어 있어서 그래요. 요거에 대한 컨트롤은 여기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메뉴 관리에서 하는 건데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을 누르고 이 메뉴 설정을 누르면 이 홈 메뉴 화면에 대한 그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게 숨긴 버튼이 기본 값이에요. 그래서 이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건데 이걸 풀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홈 화면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홈 어바웃 어스 클래스만 있네요. 뒤에는 아까 보면 뭐 CS가 있었잖아요. 요것도 지워주면 되죠. 요거는 요 메뉴에서 CS 센터를 날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삭제를 해주면 그 삭제가 되고 참고로 지금 우리가 무료 버전으로 하고 있잖아요. 무료 버전은 5개의 페이지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저는 사실 5개의 페이지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여기도 보면은 그 새 페이지에 이 안에 이제 또 추가적인 4개 페이지를 구성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실제로 쓰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이걸 똑같이 구현하려고 하면은 요 홈, 어바웃 어스 클래스와 요 각각의 상세 페이지 이거 2개니까 5개로도 똑같이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저거를 메뉴를 만들어 주는 거는 너무 간단해요. 일단 요거는 좀 지워줄게요. 요거는 이 하단 메뉴랑 이런 모달이라고 하는 팝업에 대한 설정인데 여기서는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건 지워주고 왜 지워줘야 되냐면 우리가 무료기 때문에 5개까지 가지고 페이지 가지고 할 거잖아요. 페이지를 여기서 이 플러스를 눌러주면은 페이지를 늘릴 수가 있어요. 클래스에 뭐 앙금 플라워 과정 이 페이지를 늘려준다고 하면은 앙금 플라워 과정 해가지고 페이지를 늘려주고 얘를 그냥 폴더에 넣듯이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아래로 들어갑니다. 너무 간단하죠? 이런 여기에 있는 거는 여기서 다 하면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 한식 디저트 수업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한식 디저트 수업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은 구현이 됩니다. 이어서 좀 해보겠습니다. 어바웃 어스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바웃 어스 이게 보면요 포맷이 위에 부분만 조금 이렇게 여백 이렇게 하얗게 만드셨고 사진 글 사진 글 사진 글 똑같죠? 사진 글 사진 글 사진 글 그래서 이것도 빠르게 다운을 받아서 따라 해볼게요.
위에 흰 바탕에 About Us. 다시 그러면은 여기는 뭐 여러 가지 설정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는 여기 막 어떤 이렇게 뒤에 있는 무늬들 이런 것들 있으니까 그냥 이 섹션을 지울게요. 이 섹션을 지우고 이걸 가지고 빠르게 편집을 해볼게요. 이 배경이 약간 회색이잖아요. 이 배경을 흰색으로. 흰색은 여기 맨 왼쪽 위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해주고 글씨가 흰색이다 보니까 글씨도 사라졌어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글씨 색깔부터 먼저 까맣게 하고 뚱뚱한 폰트잖아요. 단락에 걸려 있어서 그래요. 이제 이것도 계속 반복하니까 보이죠? 표준으로 눌러주면은 일괄 우리가 바꿨던 본명 조체가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 제가 다운을 방금 받았는데요. 이걸 놓고 이걸 한번 복사를 해볼게요. 이미지 설정은 우리가 설정하려면 항상 똑같습니다. 올려놓고 마우스 우클릭을 해보면 설정창이 나옵니다. 여기 왼쪽에 삭제를 해주면 업로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예를 해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글씨도 이걸로 복사하면 되겠죠. 복사를 해서 넣어주고 이거는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얘를 PPT처럼 똑같이 그냥 글씨만 키워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단계 진행을 해나가면은 이 페이지도 여기는 홈보다 더 쉽죠. 저장을 한번 하고 홈보다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페이지는 24시간이 아니라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한 3시간에서 4시간이면은 뚝딱뚝딱 만드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만들기라고 했는데 이거 너무 비전문적인 거 아닌가요?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인정합니다. 저도 제가 이런 웹 만드는 거를 알려드리고 있지만 제가 이런 전문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웹사이트를 만드는 게 AI 컨텐츠들이라든가 제가 하고 싶었던 알리고 싶었던 컨텐츠를 올리는 공간이 필요한 거지 그 웹사이트가 엄청 다양한 효과가 들어가 있다거나 많은 기능이 있는 걸 필요로 하지는 않아요. 그냥 깔끔한 웹사이트를 빠르게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한다면 이런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판매할 때 중요한 거는 여기 안에서 뭘 파는 거가 중요한 거지 웹사이트를 보고 구매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웹사이트는 빠르게 효율적으로 하고 여기서 팔 수 있는 콘텐츠들을 강화하는 게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